혹시 오늘도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 보고서 써줘, 이메일 작성해줘라고 명령하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보며 안도하셨죠. AI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니 이제 나는 글 쓰는 고민이나 말하는 고민에서 해방되었다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으며 곧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지금 AI는 셰익스피어보다 글을 잘 쓰고 아이슈타인보다 똑똑한 논문을 1초 만에 뱉어냅니다. 하지만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뒤흔들어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말 잘하는 게 뭐 대수야? 내용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냥 실력으로 승부할래. 혹은 중요한 발표나 면접, 연봉 협상 자리에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염소 같은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다가 밤마다 이불킥을 날린 기억 때문에 말하기 자체를 공포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과거에는 남들 앞에만 서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준비한 말의 절반도 못하고 내려오기 일쑤였습니다. 제발 누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대신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천 번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러 갔다가 오히려 상대방 기세에 눌려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며칠을 속상해한 적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렸을 때 그 자괴감과 패배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AI 뒤로, 텍스트 뒤로 숨으려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시다. 모두가 AI 뒤로 숨는 2026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의 가치는 폭등하고 있겠죠.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신뢰를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논리적인 답을 줄 수는 있지만 가슴 뛰는 비전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웅변학원의 발성법 따위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상대방의 뇌와 나의 뇌를 동기화시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무서운 설득의 공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팩트는 뇌를 지우고 스토리는 뇌를 춤추게 한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제발 팩트와 논리로 승부하려는 습관부터 갖다 버리십시오. 많은 똑똑한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죠. 우리 제품의 성능은 타사 대비 20%가 높고 가격은 10% 저렴하며 효율은 1등급이에요. 이렇게 수치와 데이터를 나열하면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득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의 뇌,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은 아주 잠깐 반짝거릴 뿐 곧 지루함을 느끼고 전원을 꺼버립니다. 팩트는 뇌에게 그저 정보 처리라는 노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끄고 스토리를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유리 하슨 교수는 아주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f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자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며 공포를 느낄 때 활성화되던 뇌의 편도체 영역이 청자의 뇌에서도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위치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화자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 청자의 뇌에서도 감정을 처리하는 섬엽이 동시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뇌파가
마치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뉴럴 커플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논리로 말할 때 상대는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틀린 말 하나 보자. 하지만 여러분이 스토리를 통해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경계를 풀고 여러분의 뇌 속으로 들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득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설득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 넣는 작업이죠. AI는 팩트를 나열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뼈아픈 실패담이나 가슴 시린 경험을 통해 인간의 거울 뉴런을 자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최후의 무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두 번째 팩트는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입니다. 그는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논리, 감정, 그리고 화자의 인격과 신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말한 중요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논리, 즉 로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는 60%, 그 다음 파토스는 30%, 그 다음 로고스는 10% 순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되뇌피질보다 감정적인 변형계가 0.5초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가? 즉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이 믿을만한가? 즉 신뢰. 이 사람의 말이 내 기분을 좋게 하는가? 즉 감정을 먼저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호감이거나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100% 맞는 논리적인 말을 해도 뇌는 동기화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역화 효과라고 합니다. AI는 로고스, 즉 논리 분야에는 이미 인간을 초월했죠. 하지만 AI에게는 파토스, 즉 감정과 에토스, 즉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성공하고 싶다면 로고스는 AI에게 맡기고 파토스와 에토스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취약성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실수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가 상대의 뇌를 무장해제 시키죠. 저도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수백 페이지의 성공 보고서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만듭니다. 메라비언 법칙의 재해석 2026년의 비언어. 세 번째 팩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입니다. 그는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과 표정,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주변이 없다고 고민하며 화려한 어휘나 문장력을 키우려 노력하죠.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말해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자세가 구부정하며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면 상대의 뇌는 당신을 거짓말쟁이 혹은 패배자로 인식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 2026년에서는 직접 만나서 보여주는 눈맞춤과 안정적인 침묵의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AI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즉시 대답합니다. 하지만 인간 고수들은 침묵을 무기로 쓰죠. 중요한 제안을 한 뒤 불안해서 주저리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3초간 침묵하십시오. 그 짧은 정적 속에 상대는 긴장감을 느끼고 당신의 말에 무게감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침묵의 순간에 상대방의 집중력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AI 시대의 진짜 설득입니다. 꿈을 걷는 자의 제안. 자,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잡혀있는 미팅, 면접,
혹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이 무기를 휘둘러야 될까요? 당신의 혀와 뇌를 무장시키는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3초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질문을 받거나 중요한 말을 하기 직전 바로 입을 떼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말씀하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상대가 당신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후킹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가장 큰 외침입니다. 두 번째, 예시와 비유 없이는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뇌에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발끈을 묶는 마라토너의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상대의 문해를 자극하여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AI는 사전을 찾지만 인간은 비유를 찾습니다. 세 번째, 약점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상대를 설득하려 할 때 가장 두려운 약점이나 불리한 점을 내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까발리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후에 나오는 장점에 대해 방어 기제를 해제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3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설득은 논리 싸움이 아니라 뇌파 동기화다. 팩트로 이기려 하지 말고 스토리로 상대의 뇌에 접속하라. 둘째, 로고스보다 파토스와 에토스가 먼저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AI는 감정이 없다. 셋째,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가 93%다. 확신에 찬 눈빛, 여유 있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전설적인 앵커 레리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말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남을 설득하고 싶다면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라.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되어도 결정적인 예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아날로그적인 무기를 갈고 닦아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 가장 뜨거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경청과 묵직한 공감으로 상대의 마음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때 열리는 문은 그 어떤 해킹 툴로도 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마음의 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